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낡은 벽지를 비춥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출근 준비 소리도 없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의자에 걸린 와이셔츠를 만졌습니다. 40년 동안 입던 근무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물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정수는 시계를 봅니다. 오전 7시 30분. 예전 같으면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퇴직 첫날인데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퇴직금 명세서를 꺼냅니다. 종이에 적힌 퇴직금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할 곳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사진이 놓인 거실장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하루가 참 길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 하지만 여전히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TV를 켜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인 고독사 지난해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립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이들도 저랬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조차 드뭅니다. 그는 미소를 지어보려 하지만 입꼬리만 잠시 움직이다 멈춥니다. 다들 바쁘겠지. 그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의 하루는 멈춰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림자 속에 그는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정수는 손에 낡은 장갑을 낀 채 천천히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숨이 막히는 듯해서 요즘은 매일 아침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잔디밭 끝자락엔 낙엽이 쌓여 있고 그 위로 비둘기들이 느릿하게 걸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손난로를 쥐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한쪽 벤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원을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가니 종이 대본을 손에 쥔 채 서로의 대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극 동아리인가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웃자 주변이 한순간 환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 박수, 진지한 표정을 낯설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생각은 들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할 거라 느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평생 일만 한 사람인데.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동사무소 게시판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거기엔 실버 취업 설명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직, 청소직, 택배 보조원 같은 일자리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 냄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 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연극 연습 중인 노인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귀를 간지렸고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커튼을 닫으려던 순간 문득 창밖으로 아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노인의 표정이 유난히 생생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눈을 감아도 공원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한 번쯤 가볼까?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오랜만에 미묘한 기대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비칠 듯 말 듯한 햇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셔츠 대신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어제 봤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선한 인상의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동아리 리더 오창수였습니다. 정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요. 창수는 활짝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구경만 하다 보면 언젠가 같이 하게 되죠. 그 말에 정수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모임 한켠의 벤치에 앉아 연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본을 외우며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정수에게 창수가 대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쉬운 부분이에요. 정수는 손사래를 치려다 이내 대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별거겠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고 몇 줄 지나지 않아 단어가 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실소가 아닌 따뜻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정수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봐주는 느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모두 함께 벤치에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눴습니다. 창수가 캔맥주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첫날 기념으로 한잔합시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캔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탄산의 시원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업 이야기, 손주 자랑,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갔네. 며칠 후 박정수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대본을 여러 번 읽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짧은 조연 대사였지만 마음속에선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연습장은 공원 한쪽의 작은 야외 무대였습니다. 간이 천막 아래에서
회원들이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감정선을 잡아볼 겁니다. 그냥 읽지 말고 살아봐요. 정수는 무대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한 노인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사를 들으며 정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가던 날들.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요. 라며 매달리던 기억. 그때마다 그는 아빠 이래야 돼.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때의 표정, 그때의 공기, 그때의 말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정수는 대본을 들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가 그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차례예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대본을 펼치자마자 손끝이 떨렸고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끝을 훌쩍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정수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자 창수가 다가와 그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좋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감정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도착한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연극이세요? 나의 생각 좀 하세요. 딸 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엔 어쩐지 무대의 조명보다 더 쓸쓸한 빛이 떠 있었습니다. 밤새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박정수는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어제 받았던 딸의 메시지가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 좀 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병뚜껑이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나 말끝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어있는 술병이 2개, 찬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집에 계시죠? 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습 빠지시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그 말에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자 창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수는 말없이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술 좀 하셨네요. 정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좀요. 창수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걷죠. 그냥 잠깐만. 2 사람은 비에 젖은 인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한때는 가족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았어요. 근데 무대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 밑창에 밟히는 낙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던 창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무대에 서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보세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열쇠처럼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창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정수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대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정수는 그곳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무대에 들어서자 오래된 조명 아래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그는 대본을 펼쳐들었습니다. 글자들이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그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해보자. 공연 당일 아침 박정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의 표정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엔 대본 한 권과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서는 날이야. 공원 무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분주하게 의상을 정리하고 조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무대 뒤로 와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박 선생님, 긴장하지 말아요. 그냥 어제처럼 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막이 오르기 전 그는 커튼 틈으로 관객석을 살폈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지며 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낡은 코트를 걸친 채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동안에도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본 속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이제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사를 말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이 관객석을 비추자 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대본을 덮고 마지막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막이 내리자 객석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 뜨거운 숨결로 느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속에서 정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살아보는 것 같구나. 박수 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벅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박정수는 무대 뒤편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관객들이 돌아간 뒤에도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얼굴엔 피곤 대신 묘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창수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어요.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정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사는 기분인가 봅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곧 동아리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회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박 선생님 연기 진짜 프로 같았어요. 라며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는 다음엔 주연 맡아야죠. 라며 웃었습니다. 정수는 부끄럽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다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흩어진 뒤 그는 혼자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빛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무대 앞에 서서 발끝으로 나무 바닥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한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도로 위 자동차의 희미한 불빛. 그는 그 모든 소리가 새삼 살아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기타를 꺼내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습니다. 낡은 손끝에서 울리는 소리는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애들 앞에서 이 노래 불렀었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무대 위 조명처럼 마음을 비췄습니다. 정수는 잠시 기타를 내려놓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조용한 골목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공원 나무 사이를 스치고 새들이 분주히 지저귀었습니다. 박정수는 무대 뒤에서 대본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연극 동아리의 신입이 아니라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긴장한 신입 회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젊은 회원 하나가 속삭이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대에 서면 다 잊게 됩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떨리던 손,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이제 그가 그 웃음을 건네줄 차례였습니다. 창수가 다가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이 우리 무대의 중심이에요. 마음껏 즐기세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튼 뒤에서 관객석을 바라보자 가장 앞줄에 은지와 손주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손주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의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대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대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신입 회원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 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무대는 늦게라도 설 수 있으면 그게 인생이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음엔 내가 무대에 설래요. 라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연습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떠난 뒤 그는 잠시 무대에 남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지만 그 위엔 여전히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무대 위로 봄바람이 스쳤습니다. 낙엽 하나가 그의 발끝을 스치며 멈췄습니다. 그는 그 조용한 순간을 오래도록 음미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그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공허함 대신 삶의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